그 세상에 그 빵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 빵집이 왜 존재할까요? 제가 가끔 강의를 다녀봤는데 진짜로 대답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이게 기존 교육보다 확실히 우수하군요. 보통 학교에 가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뭐 여기 저랑 비슷한 연배인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너 옆에 뭐 대답해봐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네. 보통은 빵집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직업이죠. 뭔가 빵을 팔아서 먹고 살고 여러분들 같은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뭐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빵집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냐면은 빵 만들기 위해서 빵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빵 만드는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빵집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공통의 어떤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저희 부모님도 장애인이셨는데 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대단히 또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으시면 교육의 기회를 제한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위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직업을 만드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이런 소셜 벤처 중에 좀 글로벌 소셜 벤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일어난 사례를 하나 들고 왔는데 소셜 벤처가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분은 쉐이 컬린이라는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이분은 그 개신교는 아니시죠. 근데 이제 이분도 하나님 말씀을 종교적인 거는 예민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그 크리스찬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은 훌륭한 분이시긴 합니다. 네. 이분도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처음 부임을 받은 곳은 필리핀의 한 작은 섬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선교를 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러분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다쳐서 들어온 거예요. 다쳐서 들어와서 어디를 다쳤나 이렇게 봤더니 자궁경부 파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이 어린 초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자궁경부 파열이 일어났을까라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옆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나쁜 어른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엄청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반미 운동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머리띠 두르시고 네, 짱돌도 던지시고 그런 거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저와 비슷한 저도 중학교 때를 돌이켜 보면 저 어른들 되게 무시했거든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되게 반미 운동가가 돼가지고 미군 나쁜 놈들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군 아저씨들도 뭐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신부님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제안해요. 그리고 심지어 미군 부대도 옮겨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걸 이제 아동 성매매인데 아동 성매매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만큼 여기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이제 세상에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어머니 집이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가서 몸을 팔아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가 파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왜 그런 일을 하나 봤더니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빈곤 문제가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거 미군 모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빈곤 문제를 계속 해결할까 하고 찾아낸 게 망고예요. 망고. 필리핀에 혹시 가보셨나요? 그 필리핀에 동남아시아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아는 보통 가난한 나라들은 대부분 적도 벨트 근처에 있거든요. 아주 그 과일이 잘 자라려면 햇볕이 좋아야 되는데 망고나무가 지천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망고나무가 뭐 매일같이 과실이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에 막 과일이 열리면 막 신나게 따먹어요. 신나게 따먹는데 이제 철이 지나면 또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아주 간단해요. 말려서 팔자. 말리면 그 철이 아닐 때도 그 유통기한이 증가하니까 이제 이런 거를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나라 말고 부자 나라 있잖아요. 부자 나라에 갖다 팔자 해서 망고를 밖으로 갖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 부모들 그리고 나쁜 행동을 강요받았던 아이들을 이제 이 망고를 말리고 파는 일에 이제 일자리를 줘서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도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가 사실 영어를 되게 일부러 많이 썼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내용의 결론은 영어 공부를 해라. 때로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사실 다 써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여기는 되게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신념과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을 선택한 되게 용감한 부모님들을 가진 부모님을 가진 학생들이신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세상에는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는 역사 시대 내내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때 제가 너무 또 재미없게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하여튼 제가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그냥 이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가 아주 성숙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보통 투표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투표해서 좋은 정치인이 뽑히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죠. 근데 저 같은 소셜벤처 기업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뭘 구매하느냐, 뭘 사느냐로도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아까 우리가 똑같이 과자를 먹어도 프레다 망고를 먹으면 어떤 지역의 아주 빈곤한 지역의 아이들이 더 이상 어떤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오늘 지금 너무 이렇게 제가 저도 이렇게 늦은 적은 사실 인생에 없어가지고 저도 되게 당황했고, 저기 아까 팔당댐부터 여기 오는데 한 50분 걸렸는데 팔당댐부터 대충 알잖아요.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차가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짜증났을 만큼 저도 지금 사실 너무 당황한 상태인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하여튼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하는 일보다 좀 더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제 한국에서 오늘 학생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를 더 털면, 저는 원래 처음에는 이제 정치학과라는 데 갔어요. 정치학과에 문과죠, 문과. 정치학과에 갔다가 그 다음에 학교를 자퇴하고 영화 연출을 했어요. 영화 연출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능을 봐서 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치과대학에 들어가고 이게 왜? 여러분들도 오수하면 저처럼 할 수 있어요. 재수
재수하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또 재수하면 저처럼 할 수 있어요. 네, 뭐 그게 놀랄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여튼 그리고 치과 의사가 됐고 이제 치과 의사가 되고 이제 치과 의사가 되고 이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고 이제 벌다가 우연히 이제 스리랑카라는데 의료봉사를 가게 됐어요. 의료봉사를 가게 됐는데 의료봉사 가서 저는 사실은 그런 뭐 국제 구호나 뭐 빈곤의 문제나 이런 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의료봉사를 활동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그렇게 필요로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양평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는 길에 나가면은 이제 사거리에 보면 모든 블록에 다 치과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저를 보통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치과 치료를 너무 아프고 또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희 장모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의료봉사 활동을 간 것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제 지도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 자기가 어디를 좀 가셔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대신 가라 해서 제가 가게 됐는데 제가 사실 의도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가서 봤는데 세상에 한 번도 의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눈빛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 훌륭한 분이다. 막 나 처음 왔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같이 갔던 그룹이 이런 쉴만한 교회 같은 어떤 교회 커뮤니티랑 같이 갔는데 이제 거기에는 집사님이라는 무서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만났는데 그런 분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제 칭찬을 막 옆에서 엄청 해주는 거예요. 훌륭한 청년이니 어쩌니 막 하시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제 마침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었던 병원을 누가 사시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그때 병원을 판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팔았으니까 목돈은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시간 엄청 많은 그런 거를 전문 용어로 화백이라고 하거든요. 화려한 백수. 그래서 이제 가서 봉사활동 해봤더니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갔어요. 그리고 또 가고 그리고 이제 또 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아마 저는 국제구호 활동가로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국제구호 활동가로 계속 살게 되다 보니까 빈곤의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빈곤 계속 이렇게 주로 제가 잘하는 거는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빨 잘 빼고 아프면 충치 치료해주고 뭐 이제 이런 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몇 년 하다 보니까 나는 만족이 좀 되는데 이게 진짜 이들의 근본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위 이런 가난한 나라에 선생님들도 관광차 이렇게 가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싹 웃을 때 보면 그런 걸 사람들은 잘 보지는 않긴 한데 차가 많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나라의 유일한 치료법은 뽑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없고 이 사람도 없고 이 사람도 없는데 내가 하나 아프게 뽑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교육 기회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건강. 사실 뭐 제가 막 봉사활동 가서 제가 좀 하는 일들이 어떤 거냐면은 사실 이 뽑을 때보다 제가 더 많이 하는 거는 보건교육이에요. 영어로는 메디신이랑 헬스가 다른 뜻이거든요. 메디신은 우리말로 의학, 헬스는 건강인데 사실 우리가 훨씬 더 오래 살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나 뭐 영국 산업혁명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 4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70, 80, 90까지 바라보게 됐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인구의 증가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거는 뭐 의학이 발달해서 약을 좋은 걸 만들고 수술법이 개발돼서 암을 잘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상하수도가 개발돼서 그래요. 상하수도. 수돗물. 왜냐하면 지금도 이런 나라에 가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난민촌이나 막 이런 집단 거주지 가면은 똥을 아무 데나 막 쌀 수밖에 없잖아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수거하는 사람은 없고 한번 갑자기 비 한번 황 내리면 그 똥이 온 마을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콜레라 같은 병들에 걸리기도 하고 따뜻한 지역이니까 뭐 말라리아나 뭐 이제 이런 모기가 옮기는 질환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HIV, 에이즈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이런 기본적인 복원이 안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서도 이빨 뽑을 때보다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은 비누로 씻어야 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옷은 빨아 입어야 된다. 이런 복원 교육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런 걸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왕 이렇게 한 거 이 문제를 정말 더 제대로 잘 풀어보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빈곤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풀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찾아낸 방법은 빈곤이란 문제는 어느 하나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국제 구호 활동도 있어야 되고 유엔 같은 기구도 있어야 되고 정치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민주주의도 정착돼야 되고 양성평등 우리나라도 안 된 것들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최소한의 교육과 건강에 접근할 수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소득 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제가 볼 때는 이 나라, 이런 가난한 나라들도 되게 훌륭한 자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캄보디아는 산모작이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농사 지으면 한 번밖에 수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캄보디아는 1년에 3번 해요. 똑같이 쌀 만들어서 팔면 어디가 더 잘 만들 수 있겠어요? 캄보디아 훨씬 더 좋죠. 그리고 뭐 적도 근처니까 일단 태양에너지가 엄청 좋아. 태양광 발전 우리나라보다 거의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렇죠? 나무도 훨씬 더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휴먼 리소스,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람. 거기도 똑똑한 사람도 엄청 많고요. 이 사람들, 이런 자원들을 잘 이용해서 소득 증대할 방법이 뭐가 있을 텐데 찾다가 제가 찾은 방법은 대나무예요, 대나무. 지금 이 본인 지도는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영어 능력 향상 고취를 위해서 영어를 많이 쓰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좀 알아들을 수 있을 영어를 이걸 헝거맵이라고 하는데 WFP라고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는 곳에서 만든 빈곤 지도예요. 이 빈곤 지도에 붉은색 점들이 많으면 이제 되게 가난한 나라인데 이 뒤에 보면은 이거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겹쳐놓은 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대나무 생장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대나무 생장 곡선이랑 빈곤 지도를 겹쳐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대나무가 엄청 많아요. 얼마나 많이 있냐면은 25억 명이나 있어요. 25억 명. 이 지역에서 대나무는 하루에 빠르면 1m씩 자라나요. 여러분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에요, 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 온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확확 자란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보통 나무 한 그루가 24m까지 자라는데 40년에서 50년 정도 걸리거든요. 통계적으로. 대나무는 40일에서 50일 정도면 이 지역에서는 충분해요. 진짜 거의 미친 애들이에요. 저는 이게 제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왜냐면은 인간도 태양에너지를 잘 이용할 줄 몰라서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훌륭한 자원이 이제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삶을 돕지 않아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 하루에 1m씩 자라는 훌륭한 자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원 가지고 저런 바구니도 만들어 쓰고 집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우산도 만들고 해서 썼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오지로 들어가도 다 이런 플라스틱 바구니들이 있어요. 경쟁이 안 돼. 옛날에 대나무 가지고 이게 소득 자원이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지금 저는 베트남 그 탱호와 랑찬이라는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에 땅이 한 평도 없는데 베트남에 땅이 6만 평 있는 지주예요, 지주. 그러니까 짜장면 사준다고 막. 저는 이제 베트남, 제가 돈이 있어서 산 건 아니고 베트남의 정부에 내가 이런 대나무 칫솔 사업을 하겠다고 너네도 좀 투자를 해라 했더니 6만 평을 50년 동안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목표는 여기에서 소셜벤처 기업가를 한 명 만들고 가는 건데 여러분들도 지주가 될 수 있어요. 이 지역은 탕원 랑찬 지역은 베트남 최대 대나무 산지인데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나무가 제일 잘 자라니까 우리나라도 담양하면 죽제품이 유명하잖아요. 여기도 대나무로 오랫동안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 아시안 디벨롭먼트 뱅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여기 월 평균 가족 소득이 그러니까 가족 소득이에요. 엄마 아빠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도 많이 일하니까 가족 소득 전체 합이 61,902원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월 한 달에 6만 원으로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만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지역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는 평균치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 수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평균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못 벌고. 그럼 대나무가 있는 우리 담양에 혹시 가본 적 있어요? 담양에 가보면 도시에 대나무 본 적 있어요? 시내는 대나무 없어요. 대나무는 다 야산에 있어요, 야산에. 그 야산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6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대예요. 저희는 이제 저런 사람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돕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지역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사실 이 정도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아버지는 삼성전자 공장으로 가고 엄마는 필립스로 가고 뭐 여기 있는 아이들도 보통 중학교 정도 되면 일자리 찾아 떠나요. 그리고 이제 되게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은 노동을 한다는 거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교육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래서 이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대나무 칫솔을 그래서 만들었어요. 보니까 이 지역의 대나무는 엄청 풍부한데 제가 볼 때 이거를 잘 이용되지 않으니까 이 풍부한 자원을 소득작물로 만들어서 시장에서 아까 우리 쉐이컬린 신부님이 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일단 대나무 칫솔을 엄청 팔자. 그래서 수요를 증가시키면 대나무 황금작물 가치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 특히 여성 일자리 제공. 이것도 이제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이제 그 남자들한테 돈이 가면은 이렇게 이걸 많이 하신대요. 이것도 많이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이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방글라데시에 우리나라 방직 공장들이 엄청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게 되게 여러분들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되게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에요.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해야 될 게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너무 저임금으로 막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 돌렸어요. 부려먹은 거죠. 그래서 막 그 외국에 있는 인권단체들이 막 이렇게 막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야,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래서 그런 걸 스웨트샵이라고 막 하여튼 이제 되게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것도 한 10년 지나니까 여성들이 계속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짱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도 원래 되게 불평등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되게 이런 가난한 나라들은 대부분 되게 남성 위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살았었던 우간다에서 국가 캠페인이 네 아내를 때리지 말아라 제발 뭐 이런 거였어요. 너무 때리니까 국가 캠페인을 할 정도인데 방글라데시도 그렇게 되게 이렇게 거의 무슬림이고 또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근데 여자들이 자꾸 돈을 가지니까 여성들의 발언권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평등도 생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돈을 가지면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렇대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성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저희가 이제 좀 제일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막 가보면 막 대나무 가지고 진짜 예술품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잘 만드는 장인들이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 일단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 두 번째 영어를 못하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 팔 수가 없어요. 되게 볼 때 되게 비싸게 팔 수도 있을 훌륭한 제품들인데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자본 취득의 경험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본 취득의 경험이 없고 그래야 투자를 해서 뭐 마케팅할 사람도 찾고 디자이너도 좀 붙이고 웹사이트도 하나 만들고 할 텐데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공장의 소유와 운영을 지역에 다시 돌려줘서 이제 지역 커뮤니티가 이제 좀 자립의 기회를 갖도록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장 짓는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또 빌려주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소셜벤처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제가 어떻게 받는지 엄청 잘 받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코이카나 USAID라고 이렇게 이런 국제 개발을 하는데 무상 원조를 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몇 조를 쓰고 있어요. 몇 조가 짜장면으로 몇 그릇인지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그리고 미국은 그거에 10배 이상, 일본도 10배 이상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펀드들은 어떻게 해야 네가 사람을 더 작은 돈으로 더 큰 소셜 임팩트를 이제 좋은 영향력을 만들 수 있으면 가져와 내가 투자해줄게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모델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꾸는 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나무로 이제 칫솔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저희가 생각하는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커피 시장의 아동 노동 문제인데 여기는 커피를 많이 안 마시겠네요 보니까. 아니 부모님들은 많이 마실 것 같고요. 여기 학생들은 아직 커피를 많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커피를 어른이 되면 왜 이렇게 좋아하나 몰라요. 엄청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큰 커피 가게가 하나 있는데 스타벅스라고 좋아하나 보네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올리는 매출이 거기도 1조가 넘어요. 1조가 짜장면으로 몇 그릇인지 생각해봐요. 아마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여기 섬이죠, 그렇죠? 네, 아마 여기에 짜장면 그릇을 올리면 여기 전체 덮고도 남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엄청 큰 돈인데 사람들은 엄청 마셔요. 매일같이. 저도 하루에 한 두세 잔은 마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커피가 이것도 아동노동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커피를 되게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만드는데 이 농장에서 커피를 재배할 때 아동노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커피 잘 마시지도 않아요. 다 선진국 사람들이 마시는 거야. 부자 나라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커피를 아동노동을 그럼 아동노동은 왜 생겼을까? 아동노동이 생긴 이유는 커피 사는 사람이 싸게 사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들한테 그래야 이문을 많이 남기고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시스템이 이제 점점 구조화되면서 아동노동을 강제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이 지구 전체에 커피는 동남아시아에서도 나고 남미에서도 나고 아프리카에서도 나요. 이 가난한 나라 벨트 전체에서 나요. 아까 우리 대나무 생산곡선이랑 커피 생산곡선이랑 거의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의 거의 전 지구적으로 커피 시장의 아동노동 문제가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슬레라고 커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는 애들이 있어요. 걔랑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스타벅스가 아동노동이 든 커피를 안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부모가 돈 더 준다, 네가 아동노동을 안 시키면 내가 더 비싼 값에 커피를 사줄게. 이런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우리 애가 노동으로 단련되기를 원해 하면서 학교 대신 일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아동노동하면 커피를 안 사준다는데 그래서 진짜로 지구적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네슬레나 스타벅스는 왜 갑자기 착해졌을까? 왜 더 비싼 돈을 주고 커피를 사게 됐을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북미권이나 유럽에 있는 소비자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소비자들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혹시 뭔가 깨달음이 온 것 같은데. 이 소비자들을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윤리적 소비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북미권이나 유럽에 있는 소비자들은 아동노동이 만약에 우리가 맨날 마시던 커피가 네슬레인데 네슬레가 아동노동을 강요해서 만들어진 커피란 말이야? 하면 안 사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그런 아동노동을 뭐 하는 회사가 등장하면 그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 아무도 안 사니까. 아까 제가 써놨잖아요. To buy is to vote. 이제 그런 시장이 진짜로 빠른 속도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죠. 네, 우리나라는 옥시가 막 사람을 죽여도 계속 잘 팔리고 그러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렇대요. 하여튼 그래요. 저희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대나무 칫솔을 팔아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원래 우리 애초에 세웠었던 미션인 대나무 생산지 빈곤 문제를 가장 극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진 않았는데 우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더 줄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대나무 칫솔 만드는 칫솔 인더스트리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칫솔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되는 것보다 네슬레나 스타벅스가 아동노동이 든 커피를 안 사기로 결정하면서 이 커피 시장의 아동노동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어떻게 해야 콜게이트나 P&G, 우린 LG생활건강 정도는 아니야. 우린 꿈이 더 커요. 그래서 이런 큰 회사들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대나무로 칫솔을 만들게 할까? 만약에 그들이 칫솔을 만들게 한다면 우리가 가서 뭐 USAID에서 돈 꿔가지고 공장 하나 짓고 뭐 하면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면 엄청 빨리 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 대나무 칫솔을 지금 한 개에 우리가 3,800원에 팔고 있거든요. 이미 저희가 세계에서는 대나무 칫솔 제일 잘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 이제 저희 경쟁사 제품이 5달러에서 12달러 정도에 팔려요. 그러니까 6,000원에서 10,000원 넘는 수준으로 팔리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 최초로 대나무 칫솔 기계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경쟁력이랑 품질이 제일 좋은 상태인데, 지금 저희 공학 박사 친구가 한 명 들어와서 지금 저희 제조 원가가 0.886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0.2달러까지 낮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 생각에는 사람이 상품을 사는 거는 다 이유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싸고 품질 좋고 그다음에 예쁘면 잘 팔릴 거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품질은 이미 상당히 플라스틱 칫솔에 가까운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은 우리 이렇게
이쁘지? 이따 보여줄게요. 네, 이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쁘게 만들 수 있다. 이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만약에 우리가 제조원가가 0.2달러 정도 되면 한 1달러 정도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플라스틱 칫솔 가격까지 근접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왠지 느낌상 윤리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 도울 수 있고 환경도 고칠 수 있다면 3,800원 내주고도 사주실 것 같아요. 왠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1달러로 플라스틱 칫솔도 구매할 수 있고 품질 좋은 대나무 칫솔도 똑같은 품질과 가격이 있다면 근데 사람도 도와준대 이러면 대나무 칫솔 살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P&G나 콜게이트에 팔아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칫솔 인더스트리를 종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소셜 벤처 기업이 뭔지랑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제가 소셜 벤처 기업가로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선생님이 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요리사가 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1위는 연예인이라고 하던데 여기는 TV를 안 본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몰래 휴대폰도 없나? 그러면은 연예인이 꿈일 사람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좋은 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꿈을 소중히 키워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이제 빈곤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아니면 이제 뭐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셜벤처 기업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소셜벤처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소셜벤처 기업가를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국제 빈곤 문제 같은 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힘들고 되게 이제 뭐랄까 이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해야 된다든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아니 아들을 내가 뼈 빠지게 고생시켜서 치과의사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하여튼간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소셜벤처 기업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아주 잘 쓰고 싶은 사람이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너무 많다. 여러분 아까 여기 보니까 이 컴퓨터 켜줄 때 윈도우라고 쫙 떴었죠? 그거 만든 사람이 빌 게이츠죠, 그렇죠? 그건 다 아시지 않나요? 눈빛이 흔들리는 얼마 전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였었던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만든 베조스라는 분이 이제 세계 1등인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부자였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빌 게이츠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백신 나눠주는 사업을 해요. 학자들 말에 의하면 한 400만 명 정도의 생명을 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를 꿈꾼다기보다 부자가 돼서 할 일, 그러니까 소득 창출보다 분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국제개발 분야에서도 이제 저처럼 막 대나무 칫솔 같은 올드 비즈니스 하는 사람 말고 최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는 제가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아서 조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막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막 얘기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뭐 AI니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그런 거 신문은 읽죠?
이제 사실 AI는 우리가 노력해도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AI는 구글이랑 아마존 같은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되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이런 아주 최신 기술들이 제가 관심 있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나라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에서 핀테크 사업이 제일 잘 발달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핀테크라는 말 자체를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그 뭐냐면은 그 모바일 폰 가지고 금융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핀테크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IT 솔루션을 이용해서 금융 사업을 하는 거. 이거 제일 잘 발달된 나라가 영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케냐예요. 그 이유는 저는 케냐에서도 좀 있었는데 케냐에는 지방에 내려가면 은행이 없어요. 그런데 케냐에는 뭐가 있냐면 대신 총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방군이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도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이것저것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총에 맞아서. 그렇죠? 무법천지 아닙니까? 그렇죠? 법과 질서가 지방까지 다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은행이 없어. 내 돈을 지켜줄.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진짜 오지에 가난한 마을에 가도 가족의 한 대 정도의 휴대폰 정도는 다 있어요.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무슨 정액제 이용하면은 휴대폰 공짜로 줘요. 물론 스마트폰은 아니고 투지폰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쓰던 2G폰인데 그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을 서로 결제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국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되게 이제 막 선교사님처럼 성경책 하나 들고 막 기도 편지 쓰고 이런 시대를 지나서 온라인으로 펀드레이징도 하고 이런 IT 솔루션을 이용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다. 되게 그런 걸 이용할 때 훨씬 더 큰 소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드론 딜리버리 같은 것도 있어요. 드론 아시죠? 드론? 이 드론 산업이 세상에서 제일 잘 이용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탄자니아예요. 탄자니아. 네. 왜냐면은 이거는 원래 드론 같은 거는 원래 중국이 제일 잘 만들고 제일 잘 이용하는 거는 아마존 같은 데서 막 이렇게 그 창고에서 막 짐 나르고 할 때 쓰고 우리 평창 올림픽 때 보니까 막 오륜기도 막 만들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이런 하이인컴 그 부자 나라에서도 막 미국 같은 나라로 예를 들면 막 주마다 다 법이 달라가지고 드론 날리면 잡혀가는 데도 있고 뭐 내 앞마당으로 오면 거기도 총 있잖아요. 막 쏴버리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기술은 있는데 사용이 안 돼. 근데 이제 드론 그 탄자니아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탄자니아는 지방에 내려가면 병원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 병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문제가 아이 낳다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는 긴급 수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사제나 백신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근데 주사제나 백신은 뭐가 있어야 돼요? 냉장고가 있어야 돼요. 냉장고가 없고 전기 생산 시설도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혈액이나 백신 같은 걸 보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리고 이제 도로도 잘 안 닦였어. 도로도. 땅은 엄청 커. 근데 여기 오는데도 2시간 한 20분 걸린 것 같은데 2시간 20분이 아니라 한 8시간씩 막 9시간씩 가야 큰 병원이 하나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 AI가 좌표값만 입력하면 드론이 저절로 날아가 가지고 그 타겟 지점에다가 혈액이나 백신을 떨어뜨려줘요. 멋지죠? 여러분들이 영어랑 수학을 잘하면 이런 위대한 문제 이걸로 사람을 몇 명을 살릴 수 있을 건가 한번 생각해봐요. 멋있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이 말을 끝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건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제가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곤을 해결하는 것은 자선적 행위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다.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노예제도나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빈곤은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의 행동에 의해 제거되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때로 위대한 세대에 의해 몰락한다. 당신이 바로 그 위대한 세대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위대함을 꽃피워라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위대함을 꽃피워서 나중에 그 한국뿐만 아니라 인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릴까요? 네. 질문 1번은 이제 질문 1번은 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닥터 노아는 현재 사업을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사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왜 치과 의사인데 이런 국제구호 활동을 하냐. 저는 이제 그 질문 자체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곳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그거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완전히 증명이 돼버렸거든요. 돈의 양과 행복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데 하여튼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행복하게 사는 거는 예수님 닮는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선택한 하고 있는 그 원동력, 모티베이션 이런 것이 저는 이제 기독교 정신에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깥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저희 회사 이름이 노아이기는 해요. 그래서 닥터 노아라서 물론 노아라고 이름 붙인 데는 이유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원래 노아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노아가 제가 아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노아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산에 가서 배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 아세요? 네? 100년 이상 동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엄청 비웃음의 대상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왕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느 커뮤니티에서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왕따 친구랑 친구가 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스로 왕따가 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100년 동안 그 비웃음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세이브 더 월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뭐 여기 당신의 위대함을 꽃피워라 막 이랬는데 이런 빈곤을 해결하는 문제는 인류가 여태까지 해결해 본 적이 없었던 문제예요. 수백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도 해결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국이 유일한 사례예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근데 뭐 그건 여러 가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의견과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결하려면 약간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은 원래 회사 이름은 프로젝트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를 찾는 프로젝트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을 모으는 방주가 되겠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였고요. 닥터 노아는 칫솔 팔려고 하는데 내가 의사야 사실은 이걸 알리려고 이제 닥터 노아라고 지었고요. 그러나 이제 사실 노아라는 이름은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성인이에요. 네. 아주 흔한 영어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물론 그거는 자기 그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밖에 어떤 형태로 나를 보여줄까.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개인의 성격이랑 좀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기 목사님은 오늘 유럽 가셨죠?
혼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의 개인적인 믿음은 이제 기도는 골방에서 하고 내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업 자체에 어떤 기독교적인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거나 하는 것은 저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 이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그리고 BY 알아요? BY? 진짜는 모두 알아보는 법? 네. 진짜는 누구나 다 알아본다고 생각해서 언젠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게 크리스찬이티에서 기독교 정신에서 왔구나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 왜 왔겠어요? 비록 되게 늦기는 했지만 임플란트 하나 심는 게 낫지 이걸로 생각하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소중한 기회고 만남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이제 되게 특별한 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저도 너무 관심이 있고 저도 지금 6살, 4살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육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궁금한 마음에 왔고 또 여러분들 중에 소주벤처 기업가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 꼬시자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결론은 기독교 커뮤니티 기독교 색채는 현재 저는 적극적으로 밖에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치과 의사이신데 어떻게 칫솔 자동 식모기를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사실 이거 조금 더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걸로 대체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이제 배고프실 것 같아서 그냥 끊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영화 연출 가려고 사실 군대 갔다 와서 수능을 다시 봤거든요. 원래 이제 영화 감독이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위대한 영화 감독이 되려면은 시나리오를 엄청 잘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엄청 열심히 시나리오를 썼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목동 옆에 신정동이라고 달동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친구가 물리치료사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리치료사는 2년만 학교 다니면 바로 취업이 돼서 그리고 걔는 군대도 안 갔어.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갔다 왔더니 걔는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걔 자취집에 얹혀 살면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거기서 막 시나리오를 썼는데 세상 누구도 저를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무슨 뭐 신춘문예라든가 무슨 영화 이런 시나리오 공모전 같은 거 있는데 그 흔한 장려상도 하나 못 받고 어느 날 새벽에 내가 쓴 시나리오를 읽는데 막 눈물이 막 펑펑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도 열망하는 일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 번은 옵니다. 니네도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좀 곧잘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곧잘 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니네가 나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내 재능을 인정 안 해주면 내가 성적으로 수능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영화과에 들어가서 그럼 내 영화 감독이 못 되면 그냥 영화라는 인더스트리 안에 어디선가라도 있어서 영화판 공기라도 마시면서 살리라. 이렇게 어렸다. 하여튼 그땐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다시 했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했는데 그때 되게 이상하게 문과 출신도 이과를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해가 있었어요. 교차 지원이라고. 근데 제가 잘난 척을 하나 하면은 운이 좋아서 수능을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원래 한 문제 몇 문제 차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물론 우리 때는 400점 만점인데 350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근데 60, 70, 80, 90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운빨이 좀 통하는데 갑자기 하여튼 찍은 대로 다 잘 맞아줘가지고
성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이니까 학원에 이제 플랜카드도 막 붙여주고 그러셨는데 우리 엄마 그걸 봤어. 엄마가 봤는데 1999년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열풍. 근데 엄마가 소문을 접수한 거야. 아, 문과도 저기 의사 될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원래 저한테 요구했던 거는 야, 한의대 가자, 한의대.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내가 이제 학교 자퇴까지 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선택한 진로인데,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의 사주를 받은, 이제, 영화하는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같은 교회 출신의 선배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막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누야, 아버지가 힘들었잖아. 아버님 소원 한번 드려드려. 아버님이 몸이 장애가 있으시거든요. 장애가 있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시골 출신이니까 삶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다 비슷했으니까 시골에서는. 저는 그게 되게 제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대학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간에 네, 부모님 생각하라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전혀 안 흔들렸는데 선배가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우야, 위대한 영화 감독 중에 영화과 출신이 있냐?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존경했었던 위대한 영화 감독들이 영화과 출신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찾은 거는 이 문장인데 뭐냐면은 세상에 진짜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분야의 최고의 뭔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진짜 그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진짜로 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잘 만들고 싶고 평생 동안 하면 그래도 어디까지는 다 가. 그래서 저는 진로 고민을 할 때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자기 진로라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사실 첫 번째로 믿는 거는 하나님 잠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어떤 길을 가고 싶어도 그 길을 결정하는 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스리랑카를 목격시켜주지 않았다면, 그 목격이 없었다면 제 인상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되게 확신해요.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바꾸는 거는 그 문제를 이제 깊이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깊이 공감하고 이게 자기 언어로 이게 나의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짱이다. 저는 소셜면적 효과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이 자동식 모기를 어떻게 만들었냐,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문제를 진짜로 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공학 베이스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중국에 이런 대나무 칫솔 기계는 세상에 없고요. 칫솔 만드는 기계는 되게 많아요. 중국이 수출액 중에 아프리카에 수출하는 최대 품목이 칫솔이랑 팬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칫솔 공장이 엄청 많아요. 플라스틱 칫솔 공장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로 된 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만드는 공장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광저우부터 상해까지 진짜 100개도 넘게 다닌 것 같아요. 공장들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랑 비슷한 기계를 만드는 공장들을 다니면서 도찰도 좀 하고 그냥 살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한번 보고, 한국에 와서 교수님들이나 엔지니어들한테 가서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도면을 하나하나씩 짰어요. 그래서 우리 팀 동료랑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세상에 혼자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조금씩 이거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제일 싸게, 또 중국이 또 제일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중국에 가면은 옛날에 세운상가처럼 뭐든지 만들어주는 공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오케이, 하오 하면서 이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돈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돈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또 세상에 또 이렇게 요즘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투자해 주시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돈을 받아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외국에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까지만 할까요? 질문 세 번째 거. 일단 이익이 나야지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대나무 칫솔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분은 이제 미래 훌륭한 경영자가 되실 만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수준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수준에서 제일 큰 경쟁력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타겟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 원래 타겟은 20, 30대 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800원이라는 비교적 되게 고가에 팔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대나무 칫솔을 뭐 빈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파는 곳은 롭스라는 매장이거든요. 롭스라고 롯데에서 운영하는 드럭스토어예요. 이제 전국에 지금 다 퍼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 타겟이 20, 30대 여성들이에요. 20, 30대 여성들이 와가지고, 뭐야, 신기해, 예뻐, 막 요즘 킨포크 스타일이라고 못 들어봤죠? 미국이랑 유럽에는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 가장 비슷한 말은 자연주의 정도예요. 자연주의.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자연 이렇게 친화적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20, 30대 여성들 중에는 그냥 이쁘면 뭐지? 샤넬 가방은 1,000만 원도 넘는다던데? 그런 것도 사시지 않으신가? 그러니까 이제 예뻐서 사는 분이 제일 많고요. 근데 나중에는 저는 이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의 인내에 되게 이제 놀랍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분이 저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빨리 점심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짜장면은 제가 시켜드리려고 진짜로 했는데 다음 스케줄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혹시 남아 계시면 제가 진짜 사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